네, 오늘 정자 토픽 두 번째입니다. 장동혁, 이재명 뼈 때렸다. 자, 이게 오늘 일단 정기국회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정기국회 시작이 되는데 오늘 9월 1일이니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개회식을 열죠. 그런데 지금 과연 제대로 정기국회가 굴러갈 것이냐? 야당인 국민의힘 때문이 아닙니다. 정청래가, 민주당 정청래가 우리나라엔 야당이 없다.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나는 사람하고는 악수한다. 이런 같은 말을 해놓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개회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원식은, 국회의장 의원식은 무슨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아이디어 내느라고 오늘 전부 다 한복을 입고 국회 개회식에 나와라.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심지어 이준석 당까지 전부 다 한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화합 어쩌고 할 때입니까?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한복 대신에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분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저쪽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쪽이 국민의힘 의석입니다. 전부 검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죠. 이쪽은 민주당, 조국당 이쪽입니다. 여기서는 의원석이 하자고 한 대로 지금 한복을 쭉 입고 나왔는데, 저 안에 보면은 얼마 전까지 각질 논란으로 여가부 장관직을 내려놨던 강선우도 아주 여러 가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한복을 입고 또 언론 카메라 기자들의 눈길을 모으기도 했고, 저쪽에 좀 모경종이라고 좀 까만 옷 입고 있는 검은 검은 도포, 지금 가시는 안 쓰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모경종 민주당 의원인데 이 K-팝 데몬 헌터스 저승사자 흉내낸 복장으로 나타났는데, 모경종은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수행 비서 출신인데 지금 국회의원 되어 있습니다. 모경종은 그때 이재명이 한창 법원에 출석할 때 가방 들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던 그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준석도 한복, 천하람도 한복,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도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이 건조 리본을 착용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처음에 불참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정말 과연 대한민국에 야당은 없다고 여당 대표가 선언하는 상황에서 불참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봤지만, 일단 장동혁 지도부는 참석을 하되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상복 차림으로 오늘 개회식에 임했습니다. 오늘 검은 넥타이와 건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이재명에 대해서 날카롭게 뼈를 때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때 경선 때 송국근 헌술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서 대담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은 판사 출신이고 과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투쟁을 할 수 있을까? 워낙 이 스타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장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상당히 이제 독한 마음을 품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소위 말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비정상적 정상회담이었다. 비정상이었다. 정상이 아니었다.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났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나쁘끄러운 회담이다. 정상회담이라 우기면서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 참, 저도 청와대 출입 오래 하면서 정상회담 많이 취재하고 분석하고 해봤지만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합의문도 하나 없이 성공한 회담이었다. 왜 합의문 없느냐 하니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만큼 회담이 잘 돼서 따로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게 완전히 국민 우롱하는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하고는 합의문이 트럼프가 있었고 EU하고도 합의문이 있었는데 그 합의가 잘못돼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3실장, 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전부 다 미국 날아갔죠. 뭔가 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날아갔다가 와가지고 겨우 하는 게 전부 다 지금 조금 전에 그 구치소 영상 보고 온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이 3명의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지금 하는 일이 전부 다 좌파 방송, 좌파 유튜브에 출연하는 일입니다. 갔다 와서 후속 조치를 마련을 해야죠. 근데 그거 할 생각을 안 하고 회담이 잘못됐다고 비판해 놓으니까는 전부 다 방송하고 좌파 매체에 흩어져 가지고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어. 이재명이 무슨 트럼프의 공격을 잘 막아냈어. 만년필 중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 문제가 어떻게 됐고 대미 투자 1,500억 달러가 왜 추가로 했고 주한미군 문제는 왜 말도 안 났는지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이번 회담의 최고 성과가 뭐냐 하니까는 그거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이 신뢰를 회복한 거야. 그게 최고 성과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이. 아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아니, 신뢰가 회복된 것도 아니죠. 완전히 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 놀아난 거죠. 그 특검 이야기 나오니까 자기들이 뭔가 찔리니까는 막 거짓 해명을 하고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 무슨 이재명 본인이 임명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지금 회담 성과를 내놓을 게 없으니까는 이 관계, 양국 정상이 신뢰를 회복한 게 최대 성과다. 신뢰를 회복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죠. 실질적인 결과가. 그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젤렌스키처럼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밀려서 쫓겨났다. 쫓겨나지 않았다. 쫓겨나지 않은 것이 최대 성과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동익 대표도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양자회담이라고 부르더라. 트럼프의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났다. 특검을 조롱하는 말이었죠. 숙청이냐? 무슨 특검이 숙청하는 거냐 지금. 그 특검을 조롱하는 거죠. 왜 미군 기지에 쳐들어갔느냐? 허락도 안 받고. 미군의 허락도 안 받고.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미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미군하고 그전에 말을 했어야죠. 그 중요한 군사기지, 우리나라 방어하려고 들어와 있는 그 군사기지인데. 그리고 종교시설. 왜 그렇게 참고인인데, 목사가 참고인인데, 그걸 그렇게 쳐들어갔느냐. 이거 조롱하는 거죠. 근데 조롱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다. 이거 구구절절히 다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실하고 일부 언론이 이번 회담을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두고 아니 윤석열 정부 외교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느라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는 쏘고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에 바쁘다. 언론을 질타하는 겁니다. 기성 언론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허니문 기간, 언제까지 허니문 기간? 지금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죠. 이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무슨 허니문 기간을. 민주당 그 친명계 7인의 김영진도 잔치는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볼 때도 자기 그 이재명이 워낙 못하니까 이제 허니문 기간은 끝났구나. 근데 일부 언론은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 회담을 무슨 성공적이다. 그들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국내 기업을 쥐어짜서 퍼주고 나면은 국내 사업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고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3대 특검의 미친 칼춤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까지 나갔습니다. 평소 스타일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 강성 발언이 나왔고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선명성 그리고 투쟁력을 갖춰 나가야 될 때죠. 나라가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좀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지금 정청래는 아예 야당으로 취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장 지금 답답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지금 정기국회 지금 오늘 시작됐죠. 정기국회에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하고 해야지 이 나라가 굴러가고 그래야지 이재명 정권이 살아있는데, 아예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은 그 손해는 이재명이 가죠. 한 번, 두 번이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아예 야당이 없이 이 여당 혼자서 하면 그게 독재 국가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정청래에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므로 해서 자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무슨 미국 갔다 왔다고 여자 대표 회담 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은 우선 여야 대표 회담 하되 약속을 해라. 바로 그 직후에 영수회담 나하고 1대1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렇게 지금 역제안을 사실상 해놓고 있죠. 그 상황에서 국무총리 김민석도 아마 이재명이 시켰을 겁니다. 그 새로 대표됐으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 고 해서 오늘 김민석을 만났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기본적인 서로 인사는 오갔는데, 이것도 비공개 대화가 6분 남짓으로 끝나버렸습니다. 6분 남짓으로 끝나서 여기서도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수회담 말도 나왔을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은 김민석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정청래, 이렇게 장동혁 이렇게 지금 앉혀놓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장동혁은 그렇게 원하면은 그 자리, 그 사진은 찍게 만들어주겠다. 다만, 분명히 약속해라. 나하고 1대1 영수회담을 전제로 그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지금 그 상황이 되고 있고, 오늘 그런 대화도 오고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청래는 오늘도 정말 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법사 해방 전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다. 무조건 입만 열면은 내란 세력 척결입니다. 내란 세력, 발본 세력은 내란 세력 척결,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하는 거라고는 좀 내란 이것밖에 없죠.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재명이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정청래를 조기에 끌어내리는 그런 또 시도도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박찬대를 대표에 앉히려고 했는데 김어준에게 밀려서 김어준이 정청래를 미는 바람에 자기가 박찬대를 못 앉혔죠. 그리고 정청래가 이제 그걸 다 아니까, 자기 안 밀고 박찬대 밀었다는 걸 아니까 대표가 되고 나서 일종의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땡깡이라고 하죠.
그걸 부리는 겁니다. 자기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개딸들이 이제 자기에게 얼마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야당하고는 악수도 안 해 이런 말을 하니까는 개딸들의 한호해주니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그 상태로 이재명은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고 그러면 자기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은 정청래를 쳐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시도가 성공할지 못할지는 뭐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그런 분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는 임기 1년짜리죠. 임기 1년짜리인데 본인이 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완전히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 이재명 정권 초반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또 이재명 어려워지니까는 아마 거기다가 무슨 뭐 정청래 쪽에서 명청 교체기니 과거 명나라 청나라 이걸 들어서 이재명 정청래에서 명청 교체기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명청 대전이니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아마 조만간 이재명이 정청래 제거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전해드리면은 권성동 체포동의안 지금 통일교에서 뭐 1억 원 뇌물 받았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됐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표결이 9일 내지 10일 정도 있을 텐데 권성동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이게 일종의 정치적 시험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 특검의 내란몰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 당론으로 물론 뭐 부결이 안 되겠지만은 숫자가 작아서 부결 당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 비리와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장동혁 리더십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